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1순환이 끝나고 오늘 그 2순환인데요. 좀 지난번에 그 강의 계획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러면 2순환에서는 지금 제가 유인말을 잠시 하나 준거 있는데, 그 판례가 기본 판례예요. 기본 판례인데 어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케이스 문제 나올 거는 내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또 단문을 쓸 때도 판례를 항상 요걸 인용을 해서 여기에 걸맞게끔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판례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문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학설, 판례, 그다음에 검토할 때 그 판례란에 이렇게 좀 요 정도의 어떤 길이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할 부분이 그 형사소송법 수사 파트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례 중요 부분을 몇 개 체킹했습니다. 저 뒤에 혼자 다 가지나. 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저 1순환에서 뭐 사례를 우리가 내가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좀 다뤘던 것 같아요. 많이 다뤘고. 근데 이제 수사와 증거 파트를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코스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오늘 시험을 보니 안 보니 뭐 굉장히 뭐 혼란스러웠어요. 어저께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학원으로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시험을 안 본다 그랬었다고, 그죠?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원에서 보니까 다른 과목 다 보는 건 이런 기류인 것 같아. 그 메일을 보니까. 그러면 또 형사소송법만 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지난번에 했던 거. 예? 이거는 그냥 이제 평소에 이제 실력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나갔던 판례가 2019년도의 판례인데 상당히 형사법에서 좀 2019년도 선고된 판례인데 좀 중요시 다룬 압수조서의 경위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압수조서의 경위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부러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그 판례를 제가 수록을 했어요. 판례를 수록에 대한 판례를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요.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이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조서의 경위란입니다. 그 판례를 보세요. 먼저 판례. 압수조서의 경위란. 그러니까 압수조서의 경위라는 것은 압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압수조서의 경위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312조 5항에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15조 몇 항? 5항에 가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휴대전화기의 임의 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증거로서 여기 이제 압수조서 경위라는 것은 결국은 독립된 증거로서 우리는 증거 능력을 만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증거로 동의하면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강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를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전혀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있잖아. 전혀 눈에 익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일부러 판례를 뺄까 하다가 판례를 일부러 수록하는 이유는 판례를 보고서 한번 풀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또 이 판례 자체도 좀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엮어나가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말하면
압수조서 경위란 같은 거 이거는 독립된 증거로서 우리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독립된 증거로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위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일단 판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피고인은 2018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휴대전화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이유로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나오면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얘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피고는 제1심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모두 자백을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자백을 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도 했어요. 동의도 했고 여기 이제 바로 그거야.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실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18회에 걸쳐서 얘가 카메라 이용죄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을 했고 결국은 모든 서류에 동의까지 했다. 법정에서. 그럼 이제 요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연계됩니다. 봐요. 위 기초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사실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관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때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전자장부를 탐색, 복제, 출력해서 영상 캡처 사진과 영상 파일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캡처 사진과 영상 파일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걸 이제 바로 증거로. 요것이 바로 뭐죠? 증거로서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바로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영상 캡처 사진과 복제된 파일. 요것이 뭐에 대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얘는 법정에서 자백을 했죠. 자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 이제 사후영장은 받은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현행범 체포 당시 이미 제출 방식의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들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 캡처 사진과 복제된 파일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요 이제 1번 문제는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지문에서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위 사실은 2018년 3월 26일자 범행을 작성한 휴대전화기에 작성 압수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데 위 압수조서는 3월 26일 07시 30분권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성강장에서 경찰관이 쭉 이렇게 나와요. 경찰관이 이제 주가 되는 거야. 이래서 모든 이제 사실을 여성 조카라는 이런 것 모든 것을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얘가 바로 그것이 압수조서를 작성했고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에 기명, 날인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압수조서 경위란이었어. 그러니까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을 뭐가 될까? 결국은 쫙 진술을 하고 기명, 날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서는 뭘까? 요거 압수조서 경위란 이것이 과연 보강증거로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있겠는가?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겠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보면 3월 26일자 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3월 26일자에 대해서 여기 보강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휴대전화기에서도 얘는 18회에 걸쳐서 사진이 나온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도 보강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은 모두 다 자백을 했다고. 그런데 이게 3월 26일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 거는 경위라는 여기 사법경찰과 사법경찰리가 그 압수조서 경위라는 3월 26일자 얘가 사진을 찍은 과정을 모두 쉽게 말해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 전에 거는 뜯어보니까 그 나온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조서 경위란에 기재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법조서 이게 사법경찰관 이에 압수조서 경위란이 앞에 부분과 26일자 나누어서 우리는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3월 26일자에 대해서만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범행별로 여부가 달라지고 이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해서 뭐 현행범은 적법성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데 그런 거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도 현행범과 체포 자체는 뭐다 적법성 여부는 뭐다 다 따질 필요가 없고 분명히 그게 나와 있죠. 모두 그건 적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적법하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답안지의 현행범보다 요건이라든지 뭐다 적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태여 여기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줍니다.